춘추전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력이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농업에 종사하는 이 민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고 그런 민의 안정적인 그 삶을 보장함으로써 국가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게 공자맹자의 덕치론, 왕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덕치고 맹자는 뭐 혁명론이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제 덕치를 주장하면서 명분론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명분론은 정명론입니다. 이른바 이제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 다와야 하고 신하는 신하 다와야 하고 뭐 다와야 한다는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맹자의 혁명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명은 천명입니다. 이 당시 관념은 이제 군주가 천하를 다스리는 권리는 하늘이 명령한 것이고 그 하늘이 명령해서 명령하는데 누구한테 명령을 하느냐? 덕 있는 사람에게 명령한다 이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덕이 임금답지 못하면 그걸 바꾸는 것, 바꾸는 게 혁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혁명은 맹자가 얘기한 혁명론의 혁명은 완전히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뭐 레볼루션 이런 건 아닙니다. 레볼루션은 여기 이제 R자를 빼면 에볼루션이 되죠. 에볼루션은 이제 진화인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 종이나 개체가 그대로 일단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게 뭐 발전을 하든 변화를 하든 하는 것이고 레볼루션 하면 이건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 주장할 때도 그 레볼루티오니부스라는 말을 쓰죠. 그 라틴어로 이제 거꾸로 뒤집히는 겁니다. 이게 전회 이렇게 돼 있지만 하늘이 도는 게 그러니까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땅이 도는 거니까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화가 아닌 혁명, 레볼루션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혁명은 이게 이제 지배 세력이 교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중세까지의 유럽의 지배 세력은 이 신성 권력하고 세속 권력, 교황을 중심으로 한 권력과 국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이 서로 갈등하고 견제하고 하면서 이제 통치를 했던 건데 그런 제1신분, 제2신분을 제3신분이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버린 거죠. 제3신분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니까 그게 이제 근대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주장한 혁명론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은나라의 왕이 주나라의 왕으로 바뀌고 뭐 주나라의 왕이 한나라의 왕으로 바뀌고 뭐 그 사이에 진나라가 있긴 있습니다만요. 그런 방식의 왕조 교체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 의미의 혁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맹자가 무슨 백성들한테 나아가서 뭐 혁명을 이야기하고 한 건 아니고 왕들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똑바로 왕조 정치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런 혁명이 정당화된다 이거거든요. 그 정당화는 논리가 뭐냐면 군군신신 부부자자 공자의 정명론입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맹자의 혁명론은 뭐냐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바꾼다 이거죠. 같은 논리잖아요. 같은 논리입니다.